자, 1번 문제는 원순열이야. 원순열인데 문제를 보면 탁자 위에 8명이 앉아. 이런 걸 탁자순열이라고 그래. 탁자순열. 탁자순열도 어쨌거나 원순열의 일부분이야. 원래는 8명이 앉으면 8팩을 8로 나눠. 그거는 교과서 내지는 문제집에 나와 있는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건데 무조건 8팩으로 나누라는 게 아니라 회전에서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나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8팩을 무조건 8로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여기에 8명이 앉았어. 1, 2, 3, 4, 5, 6, 7, 8. 근데 옆으로 한 칸씩 움직였을 때 여기 3명이 앉았던 사람이 이쪽에 3명이 앉는 순간 둘이 같아진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8팩을 뭘로 나누는 거냐? 2로 나눠라 이거야. 왜? 2번만 같으니까. 8번이 다 같은 게 아니라 2번만 같다고. 2번만. 얘를 8 곱하기 7팩에 2로 나눈 것 해서 4 곱하기 7팩이다. 물론 이렇게 쓸 수 있어. 내가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예를 하나 들어서 그냥 잠깐 보는 거야.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았잖아. 한 칸씩 옆으로 밀어.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은 어떻게 되냐?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는다고.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이 달라. 또 한 칸 밀어. 옆으로. 1, 2, 3, 4, 5, 6, 7, 8 얘랑 얘도 달라. 옆으로 계속 밀어. 자, 1, 2, 3, 4, 5, 6, 7, 8 그러면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은 다 다른데 한 번 더 밀잖아. 한 번 더 밀면 1, 2, 3이 같은 쪽에 앉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 그림하고 처음에 그렸던 이 그림은 같은 그림이 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8개의 그림을 그렸을 때 2개 같고 2개 같고 2개 같고 2개 같으니까 2개씩 같다고. 그거를 2로 나눈 거야. 8개를 회전시켜 봤더니 2번씩 같더라.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답은 4 곱하기 7팩. 두 번째 문제. 어느 학교의 7명 학생을 3개의 조로 나눈 뒤 구청, 병원,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보낸다.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있냐?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조짝이야. 조짝이. 조 나누기. 7명의 학생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한 명, 5명 내지는 1명, 2명, 4명 1명, 3명, 3명 이렇게 나누거나 아니면 2명, 3명 이렇게 나누는 일단 4가지 방법이 있다. 7명을 나누는 방법이 왜? 문제에서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 명, 5명으로 일단 조를 짜는 방법은 7명 중에서 1명을 뽑아 나머지 6 중에 하나를 또 뽑아 나머지 5명은 일단 한 조가 되고 여기 한 명으로 나눈 이 2개가 인원수가 같아서 2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조짝이야. 조짝. 얘를 7명 중에 1명 나머지 6명 중에 2명 나머지 4명은 그냥 하나의 조. 같은 숫자 없으니까 나눌 거 없어. 얘는 7명 중에 1명 나머지 6명 중에 3명 나머지 3명은 일단 같은 조. 사실은 끝에 있는 거 안 써도 되는데 내가 그냥 쓴 거야. 3명 같으니까 얘도 2팩분의 1로 나눠. 얘는 7명 중에 2명 5명 중에 2명 나머지 3명
근데 둘둘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 자, 이렇게 하는 건 기본적인 조짝이야, 조짝이. 근데 이 조를 구청에다가도 보내고 병원에도 보내고 어린이집에도 보내야 되니까 얘네들의 순서가 또 중요해진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3팩을 곱하는 거야. 구청과 병원과 어린이집에 배열해 주겠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래. 물론 다른 방법 있어. 한 명 한 명씩 그냥 구청, 병원, 어린이집에 막 보내놓고 그중에 어디로도 가지 않는 경우를 빼주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다룬다라는 걸 꼭 알아둬야 된다. 얘네들을 더하라는 거야. 계산해서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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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각각 계산해서 더하는 방법이 7명의 학생을 조를 짠 뒤에 보내주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공 다른 바구니라고 하는 거야. 다른 공 다른 바구니. 사람을 다른 공으로 보고 병원, 구청, 어린이집을 다른 바구니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까지는 그지? 계산이 좀 복잡한데 그냥 이런 정도로 알아두면 된다 이거야. 그 다음 3번에서 A라는 것이 8 컴비네이션 0부터 8 컴비네이션 8까지 있어. 자, 기본적인 내용인데 A를 8 컴비네이션 0부터 출발해서 8 컴비네이션 8까지 더한 얘는 뭐라고 하냐? 2의 8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B는 4 컴비네이션 4부터 5 컴비네이션 4, 6 컴비네이션 4, 10 컴비네이션 4까지 더했는데 이렇게 더하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키스틱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 파스칼의 삼각형을 여기에다 그려놓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2개씩 더해가는 방법을 쓴다 이거야. 하나 써보면 이래. 2개씩 더할 때는 이 앞에 있는 2개가 시작하는 번호가 같아야 돼. 그래서 4C4를 5C5로 바꿔. 자, 그냥 써. 이렇게. 그냥 보라고 쓰는 거야. 보라고. 혹시라도 이제 처음 보거나 아직 연습이 좀 덜 된 학생들은 앞에 2개 있지? 앞에 2개가 5C5 더하기 5C4는 5는 6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숫자 중에 큰 수를 쓴다. 이렇게 6C5로 바뀌어. 앞에 2개를 더하면 그러면 그 다음 거랑 이렇게 더하잖아? 그러면 7C5가 되겠지. 앞에 6은 7로 변하고 뒤에 있는 숫자 중에 큰 거. 그 다음 이렇게 더하면 8C5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더하면 9C5가 되지. 이렇게 더하면 10C5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결과적으로 답이 11 컴비네이션 5. 얘를 B라고 하자 이거야. B는 11 컴비네이션 5다. 이렇게 해서 A와 B를 각각 더하래. 그러면 A는 2의 8승이 얼마야? 256이지? 11 컴비네이션 5는 11부터 5개를 써. 9, 8, 7 이렇게 11, 10, 9, 8, 7 밑에는 5, 4, 3, 2, 1 5팩으로 나눠. 이렇게 나눈다 이거야. 그러면 4하고 2는 8로 사라지고 5는 10과 나눠져서 2가 남고 여기에 있는 3은 9랑 나눠져서 3 남고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66에다가 7 곱한 거. 얘를 B라고 할 테니까 A와 B를 더해주면 답이 되겠다 이거야. 그 다음 네 번째 거야. 네 번째 거는 4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봐라 이거야. 근데 4번 문제에서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5가 2개 있잖아. 5가. 그래서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7개의 문자가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지? 7개의 문자가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4개를 뽑을 때 5를 2개 뽑은 게 있고 5를 하나만 뽑은 게 있고 5를 뽑지 않는 경우로 그냥 나누자. 왜냐면 5만 2개니까.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가 나머지 5개 중에 2개가 와.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넣고 그리고 이 4개를 배열하는 건 4팩 5가 2개니까 나누기 2팩.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얘는 5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집어넣은 뒤에 이 4개를 배열할 때 같은 문자가 없어. 4팩. 얘는 5가 없는 경우니 5개 중에 4개를 그냥 뽑아서 배열한다. 이렇게 써도 좋고 아니면 바로 5P4를 써도 돼. 이렇게 3가지 경우를 뭐다? 더해 주겠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12개의 점 중에 3점을 뽑아 직각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 자, 직각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인데 5번에서 원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냥 시계처럼 생각해 봐. 시계. 가로 세로 XY 평면에다 그냥 그리는 거야. 자, 12개의 점으로 구성이 됐으니까 내가 12칸으로 나눴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직각 삼각형이래. 그러면 A는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지름이 하나 필요하지. 지름. 양 끝으로 2점을 잡은 뒤에 위에 얘를 잡으면 직각 삼각형이 되잖아.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된다고. 얘를 잡아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서 그려도 직각 삼각형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지름으로 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일곱, 여덟, 아홉, 10개. 얘 하나가 직각 삼각형을 10개 만든다 이거야. 일단 10개. 그런데 얘가 꼭 지름일 필요는 없잖아. 지름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름으로 가능한 게 하나, 둘, 셋, 넷, 5, 6가지 경우가 있어서 지름으로 6가지 경우를 선택 가능해서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60개.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직사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지름 있지? 이 지름, 대각선. 이 지름과 또 다른 지름을 잡으면 4개의 점이 만들어지는데 그 4점을 연결하는 순간 직사각형이 돼. 무슨 말이냐? 지름이 6개인데 그 지름, 대각선 6개 중에 2개의 대각선을 잡으면 직사각형이 된다고. 6개의 대각선 중에 2개의 대각선을 선택하는 순간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 15개의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A는 60, B는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번에 그림에서 자, 최단 경로 문제야. 최단 경로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이러한 모양에서 양 끝쪽이 조금 잘려 있어. 일단 그림을 좀 봐. 그림을 보자면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느 부분이 잘려 있냐면 여기가 잘려 있어. 이렇게 그림이 없잖아. 여기도 그림이 없어. 이와 같은 형태에서 이쪽에 어떤 물체가 있어서 길이 막혀 있다 이거야. 자,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가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A에서 B로 가는 방법들 중 이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의 사선 방향으로 길을 잡아준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지나가는 경우가 하나 있지. 이 자리를 지나가는 경우가 또 하나 있어. 이 두 점을 지나지 않고 A에서 B 방향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야. A에서 X를 거쳐서 B로 가는 이런 방법의 수는 얼마만큼일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봐. 자, A에서 X로 가는 거는 한 칸, 세 칸이니까 네 칸이잖아. 가로와 세로를 묶어서 네 칸. 4팩토리를 세로가 세 칸이니까 3팩토리. 그리고 나서 X에서 B로 가는 거는 5칸이야 이게. 가로와 세로 합쳐서 5칸인데 가로 방향으로 4칸. 이러면 A에서 X를 거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다 나온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경우는 A에서 Y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을 세. 그러면 A에서 Y까지 도달하는데 가로와 세로 합쳐서 4칸이니까 4칸을 다시 3팩으로 나누고 자, Y에서 B로 갈 때 조심할 거는 여기에 길이 없으니까 그지? 자, 여기선 이렇게 봐야 돼. 이쪽으로 가는 경우와 이쪽으로 가는 경우를 나누어서 봐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다는 말은 결국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길이 아마 겹치는 경우가 하나 생겨.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일단은 Y에서 일로 왔어. 그럼 여기에서 B로 가는 방법이 그냥 세자. 하나, 둘, 셋 해서 세 가지가 있어. 일단 세 가지. 또는 올라갔잖아. 그럼 여기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 4칸을 2칸 2칸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이만큼의 방법들이 존재한다. 정리해보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5가 돼서 이쪽으로는 20가지 경우 얘는 4에다가 3 더하기 6 3 더하기 얼마 이거? 6이지 그지? 그러면 36가지 이만큼의 경우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20개 더하면 56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7번 문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5야. 근데 x, y, z는 양수이면서 홀수래. 홀수. 우리가 수학에서 그지? 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홀수를 잡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지. 조건은 이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5인데 x는 2a 더하기 1, y는 2b 더하기 1, z는 2c 더하기 1. 자,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야? 홀수. 홀수를 잡는 거라고. 홀수. a, b, c는 0 이상이면 된다. 왜? x, y, z가 양수래. 그래서 이 조건에서 보면 A와 B와 C가 모두 0 이상인 그런 수라고 생각을 해서 X, Y, Z를 여기다 집어넣고 2A 더하기 1, 2B 더하기 1, 2C 더하기 1을 집어넣어서 이 식을 바꿔버리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1, 3개 넘어가서 12가 되고 2로 나눠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다. 근데 A, B, C는 모두 0 이상일 때 우리가 중복조합 3H6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려면 2개 더해서 하나 빼니까 8 컨비네이션 6에 얘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바꾸면 8, 7을 2로 나눈 몇 가지? 28가지 경우다. 이렇게 판단해 보자. 그 다음 8번인데 8번은 사실은 그냥 경우의 수 문제야. 색칠하기 문제. 경우의 수.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색칠하기 문제가 최근엔 잘 나오지 않고
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자, 8번째 그 그림에 보면 A가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 A의 영역이 다른 영역과 가장 밀접한 자리. 그리고 B도 A, B, C와 다 어떤 변을 가지고 붙어 있고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E도 그렇다 이거야. 그럼 이 그림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런 모양으로 그렸어. 예를 들자면 그냥 이런 형식이라고 해보자. 이런 형식. A, B, C, D, E. 이러면 A에 인접된 영역이 4개, B에 인접된 영역은 3개, E도 3개, D도 3개, C도 3개지. 그지? 그림을 잘 봐. 이 그림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인접되는 영역의 개수가 같다. 여기 있는 그림과 여기 문제에 남아있는 그 경우가 사실은 같아. 그리고 영역 안에는 문자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 문제 빨강, 파랑, 노랑, 흰색 4가지 색깔을 가지고 4가지 색을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이웃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한다. 그랬을 때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 A에는 당연히 4가지를 칠할 수 있어. 방법은 2가지인데 색깔의 가지수를 가지고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서로 같은 색을 어디에다가 칠할 건지를 결정해서 칠한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C와 D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어. 근데 C와 E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다 이거야. B와 D도 같은 색을 칠할 수 있어. 색깔이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 다르게 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첫 번째, B와 D를 같은 색으로 칠한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봐. 그러면 BD에는 같은 색을 칠할 거니까 A에다 칠할 수 있는 거는 4개 중에 하나, BD에다 칠하는 건 3개 중에 하나. 되지 여기까지? C는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근데 E는 C랑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BD만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니까 C와 E는 다른 색깔을 칠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 A는 4개 중에 하나, BD는 3개 중에 하나, C는 A도 피하고 B도 피해야 되니까 2개 중에 하나, E는 원래 A도 피하고 BD도 피해야 되지만 C도 피해야 돼. 그래서 나머지 하나야.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C와 E를 같은 색으로 칠한다 하더라도 4, 3, 2, 1이지. 이번에는 세 번째는 뭐냐? 자, 얘는 뭐냐면 C와 E는 다른 색, B와 D는 다른 색이야. 그럼 이번엔 뭐야? B, D는 같은 색, C, E는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A는 4개 중에 하나, B는 3개 중에 하나, C는 2개 중에 하나지. 그냥 이거밖에 없잖아. BD가 같고 CD가 다른 거냐? BD가 같고 CE가 같은 거냐? CE가 같고 BD가 다른 거냐? CE가 같고 BD가 같은 거냐? 이렇게 이 3가지 경우만 존재하더라. 다 다를 수는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24 다 더하면 얼마야? 72가지의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겠지, 그지? 자, 그 다음 9번 문제야. 줄 세우기를 하는데 A와 B가 인접하고 싶대. 그림은 이래. 자리가 윗줄에 4줄, 그 다음은 3줄, 그 다음은 2줄인데 A와 B가 나란히 선대. 예를 들어서 A와 B가 이렇게 나란히 서는 경우를 생각해봐.
그냥 봐도 알잖아.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순서 바꾸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12개. 에다가 나머지 7명 아무데나 가서 줄 서겠다. 12 곱하기 700. 그 다음 10번. 1학년이 4명이 있어. 자, 1학년이 4명의 학생이 있어. 2학년은 3명의 학생. 3학년은 2명의 학생이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자리 배치가 2인용 책상이 양쪽으로 2개가 있고 가운데는 1인용이 5개가 있어. 문제 이래. 1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2인용 좌석에 앉는다. 그러면 이 4명이 여기 있는 이 4자리에 그냥 앉는 방법이야. 4명이 4자리에 앉는다. 그게 뭐야? 4팩이지. 4명이 4자리에 앉겠다. 4팩. 그리고 나서 2학년은 반드시 인접한대. 2학년 학생들은 이웃해서 앉는다. 이 3명은 한 명처럼 이렇게 앉겠다 이거야. EFG. 그러면 좌석을 몇 개로 보는 거야? 하나, 둘, 3개로 보는 거지. 하나, 둘, 셋. 그 셋이 배열되는 방법에다가 2학년 학생들끼리만 자리를 바꾸는 그 3팩토리만큼 더 존재하지 않겠냐. 그래서 24가지에 6가지, 6가지. 이만큼의 방법의 수가 존재하고 있다. 자, 지금 이 정도의 문제들 그냥 이웃한다, 뭐 이웃하지 않는다, 원탁이 않는다, 기타 등등 색칠하는 문제 이런 정도는 충분히, 그지? 지금 이거를 열심히 연습해야 돼. 첫 번째 걸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 이 10문제를 열심히 연습을 해야 그 다음 10문제에서 모르는 게 줄어든다고. 계속 뒤로 갈수록 모르는 게 줄어들어야 돼. 공부를 할 때 나는 모르는 게 매번 똑같다. 그러면 공부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풀었던 문제를 잘 기억해내는 게 중요한 거라고. 수학에서 수학이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어느 정도의 기억이 필요하다는 거야. 푸는 방법들이.